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말합니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이 흩어진다. 그는 인간관계의 파국이 말의 과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까움에 기대어 말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 결과 때로는 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죠. 정약용은 가족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침묵의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 안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은 단지 언어의 금기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첫째,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셋째, 후회와 원망의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토로하면 한순간은 시원하나 오래는 원망을 낳는다. 가족에게 억울함을 쏟아내면 그 마음이 서로의 짐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위로하려 애쓰지만 그 속엔 이미 부담이 깃듭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피로로 남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면 그 마음은 이미 갈라졌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형제를, 배우자가 서로를 비교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을 경쟁으로 바꿉니다. 비교는 사랑의 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약용이 가장 경계한 건 후회와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옛일을 들추면 마음에 흙탕물이 일어난다. 이미 지난 일에 붙잡혀 그땐 왜 그랬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은 사랑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가족에게까지 그 말을 뱉는 순간 마음의 거리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고 말을 아껴라. 그 절제가 바로 사랑의 품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가족끼리 숨김이 뭐가 있어.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가족이기에 말의 무게를 더 조심하라. 그의 철학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가는 정을 위한 깊은 예의입니다. 진짜 가족에는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덜어주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아픈 관계입니다. 남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만 남보다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이 모순을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은 깊을수록 말의 흠이 크다. 즉, 사랑이 깊을수록 말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오르고 내립니다. 타인의 말은 잊히지만 가족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칼이 될까요? 그건 가족은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아주 투명해서 조금만 흠집이 나도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비난은 세상의 비난보다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가까운 이를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가족에게서 인정과 이해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말은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런 말들은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만 결국 상대의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마음의 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대신하나 그 마음이 분노에 있으면 말은 흉기가 된다. 가족은 멀어질 수 없기에 그 흉기가 남기는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절제를 가족관계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과의 말은 조심히 해야 하나 가족과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남은 떠나나 가족은 남는다. 즉, 가족에게 남긴 말은 평생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말은 생활의 공기와 같습니다. 하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고 무심한 말 한 줄이 오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가까움 속의 예의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예는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가 말한 예란절이나 격식이 아닙니다. 그건 말의 자제, 감정의 절제, 표현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믿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모두 드러내면 정이 상한다. 가족 간의 관계는 투명함이 아니라 여백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여백이 바로 서로를 숨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랑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한 말은 가족에게 하는 억울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잠시 편하나 그 말이 머문 자리엔 반드시 그림자가 진다. 억울하다는 말은 솔직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짐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을 듣는 가족은 처음엔 공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해집니다. 왜냐면 그 억울함은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그걸 감정의 부채라 불렀습니다. 남의 마음에 내 고통을 빚지게 하지 말라. 즉, 억울함을 말로 푸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엔 의무감이 생깁니다. 위로해줘야 하나? 대신 화를 내야 하나? 그 부담이 쌓이면 정이 흐려집니다. 가족 사이의 억울함은 특히 위험합니다. 남에게는 거리라는 완충이 있지만 가족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져나온 감정은 곧장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는 늘 참아왔어.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이 말들은 그 순간엔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지나가면 마음엔 벽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인내로 녹여야 한다. 그는 말로 풀려는 사람보다 묵묵히 삼키는 사람을 더 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억울함을 말하면 그 순간의 분노는 사라지지만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덜고자 입을 열면 그 응어리는 옮겨간다. 즉, 그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하는 하소연이 사랑의 대화로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는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떠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말을 가족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내와 자식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자기 억울함보다 그들의 평안을 먼저 썼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족에게 전하면 그 마음 또한 괴로워진다. 고통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것이 정약용의 품격이자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사랑으로 걸러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즉각적인 해소를 주지만 침묵은 오래가는 평화를 줍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지막 예의다. 정약용이 두 번째로 금한 말, 그것은 비교와 서운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파탄이 어디서 오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비교는 사랑의 불을 끄는 바람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스며드는 독은 비교입니다.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다른 집은 다 그러더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생했어. 이런 말들은 겉으론 충고 같지만
속엔 서운함의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이미 사랑을 잃은 마음이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품는 마음인데 비교는 그 사랑을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는 나를 만족시킬 때만 좋은 사람이다.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가족 관계의 진짜 위기는 다툼이 아닙니다. 비교로 인한 조용한 거리감입니다. 그 거리감은 겉으로 티나지 않지만 언젠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되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마음의 틈을 만든다. 그는 가족 내에서도 공평한 언어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비교는 언어의 차별입니다. 그 말이 한번 들어가면 상대는 평생 자신을 누군가보다 덜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그건 사랑의 반대편입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몰라. 이런 말들은 사실 위로를 구하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귀에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정약용은 서운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서운함이란 사랑이 기대를 이기지 못한 자리에서 생긴다. 즉, 사랑이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랑이 상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서운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말로 옮기면 사랑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서운함은 말로 풀지 말고 마음으로 녹이라. 그에게 마음으로 녹인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말로 이기면 정을 잃는다. 그는 부부의 대화를 인연의 수양이라 불렀습니다. 가족 간의 말에는 승패가 없습니다. 말이 옳다고 관계가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짧은 경고가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위로를 부르지 않고 변명을 부른다. 즉, 말로는 결코 이해에 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서운함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배려로만 풀린다는 것을 정약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와 서운함은 사랑의 모양을 닮았지만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나를 더 알아달라. 나를 더 이해해달라. 이 욕심이 커질수록 관계는 좁아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약용이 가장 아프게 본 인간의 말은 후회와 원망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의 끝에서 나오는 언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다하면 떠나지만 사랑이 남은 사람은 원망을 한다. 그 말 속에는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원망은 미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가족에게 하는 원망의 말은 언제나 사랑의 잔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 그랬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했니?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됐겠니?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랑의 기억을 내세워 상대의 마음을 죄어오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말을 정의 흔적이 만든 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정일수록 말에 독이 서린다. 그 독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내 마음부터 상하게 한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오랫동안 봐왔기에 가장 약한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원망은 남의 비난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넌 늘 그랬잖아. 그때 내가 뭘 했어.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정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후회 또한 경계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으면 오늘의 마음은 썩는다. 그는 유배 중에도 자신의 실수와 불운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젊은 날 잘못한 일들이 많으나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다. 즉, 후회는 과거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그땐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말은 자신의 후회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듣는 이를 무너뜨리고 결국 말한 사람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그걸 너무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불이고 그 불은 반드시 집안을 태운다. 그는 대신 화해의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강함이었습니다. 마음의 불은 말로 끄지 않는다. 그 불은 오직 침묵과 시간이 꺼준다. 그의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그는 행동과 시선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관심, 묵묵한 기다림, 그런 것들이 원망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후회를 말로 내뱉지 말라. 그 말은 다시 과거를 불러온다. 오늘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말을 하라. 결국 가족 사이의 사랑은 솔직한 대화보다 지켜낸 침묵에서 오래갑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짧아야 한다. 그 짧은 말 속에 오히려 가장 깊은 진심이 깃듭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편지와 글 속에서 사람의 정은 입이 아니라 가슴에서 흐른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표현이 아니라 기운이라 봤습니다. 말은 일순간의 소리지만 마음의 기운은 오랫동안 사람 사이를 채웁니다. 말은 귀로 스치지만 기운은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말의 힘보다 마음의 온도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랑을 말로 자주 전하면 그 말이 익숙해져 버린다. 익숙해지면 감동이 사라진다. 즉, 진짜 사랑은 입술로 내는 말이 아니라 생활 속의 마음결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의 미학을 가르쳤습니다. 정은 말로 다하지 말고 행으로 다하라.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물과 같아서 흘러넘치면 반드시 탁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보다 늘 행동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아내와 자식의 생계를 걱정하며 자신의 책과 지필, 그리고 남은 곡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한 줄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을 글로 다 쓰지 않겠다.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사랑은 조용하고 절제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듬는데도 같은 원칙을 썼습니다. 말로 가까워지면 말로 멀어진다. 즉, 말로만 이어진 관계는 언제든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관계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리 위에 세웠습니다. 이 거리의 철학은 냉정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그는 썼습니다. 가깝되 함부로 하지 말고 멀되 무정하지 말라. 가족 사이든 친구 사이든 그 거리감이 유지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이 중시한 건 결국 감정의 진심보다 감정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마음은 불과 같아 다스리지 않으면 번진다. 그 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조용한 사랑, 과묵한 배려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이 적어진다고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라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말의 수가 아니라 침묵의 평안으로 드러난다. 그는 침묵을 통해
감정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미안함도, 감사함도, 그리움도 조용히 흘러 있었습니다. 그건 말보다 오래가는 언어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결국 마음이 말을 대신해야 유지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소모되고, 감정이 소모되면 신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힘에서 시작된다. 그의 철학은 결국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그게 관계의 완성이라 믿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 붙들었던 관계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말로 쌓이지 않고 침묵으로 지켜진다. 그는 평생 수많은 법과 제자, 그리고 가족을 두었지만 단 한 번도 감정의 언어로 그 관계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애정이 가득했지만 불필요한 하소연이나 원망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한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말은 내 입에 오르지 않게 하였다. 사랑을 오래 지키려면 말보다 마음을 택해야 한다. 정약용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결국 말로 무너지고, 말로 오해되며, 말로 멀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마음을 담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입은 정을 말하나 침묵은 정을 지킨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가장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기에 그만큼 말의 무게를 더 세심히 다뤄야 합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말라, 비교를 말하지 말라, 원망을 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 관계의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이 서로를 숨쉬게 했습니다. 그 여백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오래된 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말보다 훨씬 단단하게 가족을 이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품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거리를 남겨라. 그 거리가 정을 오래 살린다. 그 거리는 마음의 울타리이자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가 있을 때 가족의 사랑은 얇아지지 않고 깊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무르니 말이 새고, 말이 새니 정이 줄어든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말을 다스린다. 이 구절은 그가 평생 몸으로 실천한 철학의 결론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힘이 곧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뜻이죠. 가족 간의 사랑은 결국 이해의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걸 말로 풀려는 시대에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사랑을 다 말하면 사랑은 말 속에서 죽는다. 그러니 오늘 가족 안에서 꼭 참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관계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다투지 말라. 사랑은 말보다 깊고 말은 사랑보다 가볍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보다 한 번쯤은 품어주는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침묵이 결국 사랑을 오래 남깁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말을 삼키는 순간 사랑이 자란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가정에도 조용한 평화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